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 수익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행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주빈의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이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 2,000여 건을 제공받아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이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올렸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중 2개는 조주빈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개 지갑에 32억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이 포착되면서 조주빈이 성착취물 영상 공유로 수십억 대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 거래 내역이 32억 가까이 되는 지갑은 조주빈이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자칫 조주빈의 범죄 수익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타령치한 성범죄자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에 앞서 완장방이라는 또 다른 성착취물 공유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파악됐다. 완장방의 운영자는 체스터라는 인물이다. 경찰은 체스터를 조주빈의 모태로 보고 추적 중이다. 27일 CBS 노컷 뉴스 취재 결과 조주빈은 박사방을 만든 지난해 9월 이전에 먼저 완장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들어가 일원으로 활동했다. 텔레그램 공유방의 시초로 알려진 가까스의 N번방과 여기서 파생된 조주빈의 박사방 사이에 완장방이 있었던 것이다. 조주빈은 그곳 완장방에서 각종 악질적인 성착취 영상이 거래되는 방식 등 운영 수법을 보고 배웠다. 사실상 완장방이 박사 조주빈을 낳은 모태인 셈이다. 경찰 역시 박사방과 완장방의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에서 공범으로서 성폭행과 협박을 도운 자들을 완장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완장방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조주빈이 완장방에서 활동한 시기는 지난해 7월 전후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는 CBS 노컷 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주빈은 체스터가 만든 완장방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여러 개의 텔레그램 방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완장방 운영자 체스터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체스터의 IP는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체스터는 이미 텔레그램 공유방 사이에서 조주빈이나 가까만큼 악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다. 때문에 체스터가 검거되면 조주빈 이상으로 충격적인 성착취 범행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앞서 구속 기소된 왓츠맨 전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체스터는 지난해 4월쯤부터 9월 말까지 완장방 시즌3라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433개를 게시했다. 왓츠맨은 인터넷으로부터 회원들을 끌어와 체스터를 도왔다. 완장방은 폭파와 개설을 거듭하면서 시즌 19까지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 하나당 400개씩만 잡아도 8,000개에 가까운 성착취물이 제작 유포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공유방을 개설한 운영자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체스터는 조주빈의 과거 활동 이력 때문에 우리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부단히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조 씨에 대한 첫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날 조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인 양동우 검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이날 조 씨가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 전반을 개괄적으로 짚으면서 조 씨의 인정, 부인 부분을 정리하는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11시 35분쯤 점심 식사를 위해 잠깐 중단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 이날 조사 전에는 조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됐던 법무법인 오연 소속 변호사가 검찰과 간단한 면담을 나눴다. 다만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도 이를 조 씨에게 고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씨에게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오연 측은 사임계를 내면서 조 씨가 아니라 조 씨의 가족이 사건을 의뢰했고
의뢰 당시들은 사실관계와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해당 사건 주임 검사는 팀장인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다.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유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도 남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유 부장검사는 앞서 대검찰청 양성평등 담당관실 출범과 함께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 등을 전담하는 초대 고충전담 창구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장기간 일한 경력과 함께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점 때문에 초대 담당관에 보임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출범하던 2011년에도 평검사로 당시 신종 성매매의 일종인 스폰카페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에서도 활동 중인 유 부장검사는 최근 커뮤니티 주최로 젠더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성범죄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성범죄 판결 분석 및 수사 시 유의사항 책자를 펴냈는데 유 부장검사도 강제추행 부분 집필진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로도 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기소 전에도 조 씨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 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다만 26년 동안 유지되어온 검찰 포토라인 관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하며 훈령을 개정해 없어졌다. 개정 전 검찰은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N번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TF팀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형사 11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TF팀 첫 회의에서 수사팀 내 역할 배분과 함께 향후 보강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 TF팀은 회의 이후에도 전날 오후 경찰에서 넘겨받은 조 씨의 사건 기록을 늦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형사부장에게 관련 수사 상황을 매일 오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팀을 독려했다고 한다.